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얼마입니까? 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끌어올려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3,000원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자, 이거는 뭐 지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3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3월 달에도 이 3,000원을 여러 번 이탈했지만 다시 끌어올렸고, 마찬가지로 4월 달 3,000원을 이탈하면 2,500원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끌어올렸고, 재차 다시 한번 3,000원대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 불과 3월 달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확실한 저점 구간을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다. 자, 이렇게나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탄탄하게 저점을 확인하고 있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 정말 힘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3,000원대를 계속 두드리고 있구나.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공포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시점이죠. 자, 3,000원대 라인,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자, 그 부분을 거꾸로 돌아가 보면 12월 달을 먼저 볼 수 있죠. 자, 12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12월 달이었거든요. 12월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만들어 놨는데 12월 달 어떠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12월 20일 날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자, 12월 20일 날짜 요렇게 움직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3,000원, 3,250원, 3,500원 박스권을 유지했습니다. 어찌된 부분인지 12월 달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자, 이거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업비트의 고래가 1조를 매도했다. 리플 1조를 매도한 겁니다. 12월 20일 날짜에 나왔던 뉴스였죠. 자, 이 뉴스를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변함은 없습니다. 고래가 그것도 매도했다.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고래가 매도했으면 우리도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고래가 매도했다는 건 시장에 이제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래가 1조를 매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물론 이게 정답일 수 있죠. 매도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 1조를 그냥 시장에다가 내놓고 팔았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12월 20일 날짜에 1조가 매도가 되었고 시장에 그냥 내놨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를 여러 번 맞을 만한 물량이거든요. 근데 하한가가 아니라 다시 끌어올려서 마감했어요. 이 말인즉슨 매도가 된 거는 맞지만 매수가 같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량 매매. 이거를 블록딜이라고 하죠. 자, 블록딜은 말 그대로 딜을 한 겁니다. 좀 더 현재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줄 테니까 매수할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거. 바로 1조가 매도가 된 거니까 누군가는 1조를 매수한 것이다. 이렇다는 건 12월 20일 날짜에 블록딜이 발생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12월 20일 날 좀 차트를 크게 보면 이날이거든요. 자, 이 날짜에 12월 20일 날 어때요?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3,500원 부근까지 끌어올리면서 마감했죠. 이 말인즉슨 이 날짜에 확실한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한 고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딜이니까. 근데 이 블록딜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아, 확실한 지금 가격에도 저점이구나. 확실히 매력적인 단가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블록딜로 인해서 확인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3,000원대 라인을 현재까지도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켜내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오늘 날짜로 또 한번 이렇게 3,000원대 부근까지 떨어졌고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공포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12월 달에 해당되는 블록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월 달에 어떠한 속보 내용이 나왔습니까? 고래의 보유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자, 이 부분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내용 보시면 3월 20일 날짜 나왔던 속보 내용입니다. 이 리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3월 6일에는 72시간 동안 9천만 개의 리플을 매수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3월 20일 날이 최종 날짜였으니까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보유량이 늘어났다. 근데 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가격이 막 올라갔습니까? 그 반대였죠. 1월 달보다 3월 달이 훨씬 더 많이 내려갔고 3월 달 지금 단가가 3,000원부터 3,250원,
3,5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지금 이 단가까지 떨어진 그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 전부터 매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 전부터 매수했던 고래들의 자금은 손실 구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매입 평균 단가는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은 그 매수한 순간부터 현재까지는 하방 압박 받았으니까 손실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고래도 이때 매수했던 건 손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3,000원 부분에 매도를 할까?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죠. 왜? 고래는 매입 평균 단가가 낮으니까 매도할 수도 있죠. 근데 1월 달부터 왜 지금 5월 6일 오늘 날짜까지 이렇게나 하방 압박 가져오면서도 거래량이 안 나올까? 그 부분은 매도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이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차트만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보유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단가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역으로 거꾸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들은 이 부분을 절대로 매도할 시점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집이란 게 뭡니까? 올라가는 거 그냥 계속 시장가로 매수해서 더 올라가게 만드는 게 매집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어서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기술적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분석만 보시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 올라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왔고 그 부분들이 눈으로 확인되거든요. 1,000원대 밑에서 4년 동안 있었고 1달러, 2,000원대, 3,000원대, 4,000원대, 5,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다시 또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떨어졌고 2,500원 터치하자마자 V자 반등 다시 한번 횡보 시점. 지금 이거는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3,000원부터 3,250원, 3,500원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던 리플 코인 떨어질 때 보시면 거래대금은 오히려 나오지 않고 있다. 왜? 올릴 때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유입되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시점에도 이들의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왜 유지하고 있을까? 바보가 아닌 이상 5,000원 부근이 고점이었다면 이때 매도했어야 되겠죠? 근데 매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시점보다 다시 한번 더 올라가서 전고점 라인이 5,000원을 돌파하고 새로운 목표 단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 분석 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확실하게 좀 더 배경이 될 만한 기본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XRP 니플 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 3,000원을 또 이탈할 것 같다. 그래서 3,000원 이탈하면 매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나는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을 얼만큼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러한 매매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건지를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요.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어떻게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어 갈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무료로 보시지만 자료 또한 무료고 톡방 또한 무료니까 먼저 자료 받아 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 들어오시고 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XRP 니플 코인의 기본적인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게 뭐가 있을까? 우선 구도를 설명해 드리면 이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합니다.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CBDC, 디지털 화폐, 당연히 중요하죠. 이거는 니플의 태생과 동시에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이 CBDC를 니플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트럼프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근데 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자신들의 달러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필요하죠. 그 부분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국권이 믿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많이 나오는 ETF가 있어요. ETF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엔 보류했지만 IPO, 주식시장의 상장 이벤트까지도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상승에 대한 재료 중에 하나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니플 코인의 모멘텀들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이 세 가지 모든 이벤트 중에 중심적인 핵심 부분은 바로 기관들의 자금입니다. 자, 이거는 지난 1분기 해당되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리플의 1분기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리플과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 모든 부분들은 기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임박을 했다라는 걸 보여준다. 자, 리플의 ETF는 펀드라고 했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기관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 자, 그 부분은 이제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선적으로 니플의 1분기 이 보유량이 증가됐다는 건 인수 합병 가능성에 대한 주목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 니플의 1분기 보유량이 증가됐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니플이라는 회사가 자신들의 니플의 보유량이 더 증가됐대요. 왜 많이들 말씀하시는 에스크로 물량이 나오고 개인들한테 기관들한테 헐값을 넘기니까 니플은 계속적으로 단가를 조절하면서 단가를 일부러 안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루머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에스크로 물량이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유 비중이 늘어났다. 이 이야기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니플이 인수 합병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보시면 니플 코인이 도대체 어떤 걸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하듯이 니플의 고래가 6,400만 달러 규모의 니플을 이동시켰고 이 부분은 고래의 이동 경로는 확실하게 시장에 확실한 상승에 대한 재료를 앞두고 그들의 모멘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작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에 대한 반증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XRP, 니플 코인의 대형 지갑 보유자 수가 30만 개를 돌파했고 이 부분은 ETF에 투자 기대감이 쏠려져 들어오고 있다는 거. 자, 참고로 이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에 왜 대형 지갑의 보유자 수? 이거는 한마디로 기관이거든요. 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을까? 자, ETF는 뭐 많이들 거래해 보셨겠지만 펀드입니다. 펀드예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우리 ETF라고 하는데 이 ETF의 기초 자산이 누가 됩니까? 바로 XRP가 됩니다. 그러면 ETF가 나와서 운영을 잘해서 상승력이 더욱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기초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 구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ETF가 나오기 전에 그들 리플의 비중을 보유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전에 해당되는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보시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선점 효과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라는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들고 이 최저가에 매집하는 기간을 가져가는 게 먼저라는 거. 고래들은 이렇습니다. 왜?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야.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고래들의 심리에 박혀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매집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하면서 시장가로 끌어올릴까요, 단가를? 그렇지가 않죠.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ETF가 나오기 전에 고래들은 XRP 니플 코인을 사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뉴스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펀더멘털, 가장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점 대비 30%나 급락했을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관들이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자, 기관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왜 털고 있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왜? 개인들의 물량은 올라가도 매도할 것이고 떨어져도 매도할 것이고 횡보해도 매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어떻게 못 오르게 할까요? 그 부분은 고래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자전거래가 있습니다. 자전거래가 뭡니까? 위에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을 걸어놔요. 자, 저항대가 높다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이 걸어놓으면 못 올라가죠. 맞고 떨어지는 물량. 이들은 재차 재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또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나오죠. 이 부분이 바로 자전거래라고 하죠. 이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 고래들은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 방법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 중에 하나. 바로 해당되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물량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폭발적인 반등이 임박했다. 미국의 투자자 23%를 보유하고 있는 XRP 니플 코인은 고래 2억의 토큰에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미국 ETF 승인을 임박하면서 기관 투자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부분에 확실한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지는 부분을 만들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XRP 니플 코인 물론 지금은 너무나 암울하죠. 또 3,000원을 이탈하는 것이냐? 또 그러는 것이냐? 미친 놀링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 개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3,000원을 이탈했다? 이런 경험도 우리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올라갈 때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라인에서 또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가 또 올릴 것이다. 이거를 먼저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경험도 많으시죠? 올라가는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XRP 니플 코인,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모멘텀들을 뒤로 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이 보이니까 이 코인을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대응 전략 갖고 하시면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대응 전략을 하나씩 세워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XRP, 니플 코인, 오늘 ETF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기관들의 심리가 확실하게 ETF로 인해서 매집량을 늘려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기관들, 미국의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 모으려고 하는 움직임 또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니플 코인 3,000원을 또 한 번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흔들리지 마시고 이 부분에 우리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함께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왼쪽 하단 아니면 댓글 고정창에 제가 등록해 놨으니까 파란색으로 글씨 클릭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같이 확인 가능하다는 거.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얼만큼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한 번 더 같이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